여러분들 맛이라고 하면은 5가지 기본 맛,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잘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맛을 보면은 되게 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단맛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맛입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것들은 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어야겠죠. 그래서 선호하게 되고, 또 감칠맛, MSG의 맛, 깊은 맛,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맛도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아미노산의 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 감칠맛, 그리고 우리 몸의 이온을 담당하는 적절한 짠맛은 우리가 아기 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선호해야 되는, 먹어야 되는 맛이고요. 쓴맛은 독이랑 연관된 경우가 많고, 신맛은 과일이 설이 익었거나 혹은 음식이 상했거나 났을 때 산성액도의 변화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하게 되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맛은 되게 필수적이면서도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맛 정보가 우리 혀에서부터 뇌까지 전달되면서 어떻게 처리돼 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혀입니다. 혀에 보면요, 혀의 전체 부분이 아니라 조그맣게 볼록볼록한 미뢰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맛을 느끼는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느끼는 세포가 한 100개 정도 모여 있는 걸 미뢰라고 하고, 보시면은 지금 제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꾸불꾸불한 선들과 이 세포들이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 귀 안쪽에 있는 신경세포가 자기 몸을 길게 뻗어서 혀 안까지 팔을 뻗고 있고요. 이 세포는 다른 한쪽 팔은 뇌 쪽으로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에서 일어나는 맛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게 되고, 그 전달된 정보가 여러 영역을 거치면서 좀 더 복잡하게 처리돼요. 그래서 뇌 피질까지 가면은 아, 이게 달구나, 짜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맛 연구하는, 뇌과학 분야에서 맛 연구하는 분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바로 첫 번째 단계, 혀에서 어떻게 맛 정보 처리가 일어나냐,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혀에서 일어나는 맛 정보 처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보면요, 이 우리 혀에 있는 미각 세포들로 이루어진 미뢰는 되게 간단한 센서로 볼 수가 있어요. 입력은 여러분들이 입안에 넣는 음식들, 뭐 사탕이 달콤하고 커피가 좀 씁쓸하고 레몬이 시고, 이런 입력들이 음식이 되겠고요. 출력은 아까 이 아래쪽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뇌로 전달하기 위한 그 신경의 활성이 이 미뢰에서 나가는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미각 세포, 그리고 출력을 보내기 위한 미각 신경,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이 시냅스, 뇌에도 존재하지만 혀에도 존재합니다. 이 시냅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신경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혀에서 어떤 정보 처리가 일어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교과서라든지 최근에 논문들을 보면은 요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해요. 레이블라인 모델이라고 적어놨는데, 각 미각세포가 5가지 기본 맛 중에 하나씩 담당해가지고 전달한다라는 모델이고요. 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혀를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돌기 모양의 이제 미뢰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미뢰 안에는 미각세포들이 있고요. 뭐 신맛세포, 뭐 쓴맛세포, 짠맛세포, 단맛세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 모델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씁쓸한 맛이 나는 어떤 식물을 먹었다 하면은 그 씁쓸한 맛에 있는 물질이 쓴맛 수용체를 자극하고 쓴맛 세포를 깜빡이게 한다. 그래서 그 정보가 뇌까지 간다. 뭐 짠 걸 먹으면은 짠맛 세포가 깜빡하고 반응하고 뇌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라인 모델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레이블라인 모델이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다소 좀 간접적이고 좀 부실합니다. 어쨌든 근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미래에는 아까 전에 조그만 공간에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그 세포들을 종류를 아까 뭐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기본 맛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타입의 세포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2번 타입, 3번 타입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세포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는 1번 타입 이런 세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미래를 잘라서 구조를 보고 자세히 봤더니 뭔가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세 개를 나눴는데 나중에 보니까 2번 타입, 3번 타입은 5가지 기본맛에 해당되고 1번 타입은 숫자가 제일 많아가지고 1번으로 지정을 해놨더니 뭐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 타입이 뭘 하는지를 봤더니 일단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신기하게도 맛을 감지하려면은 그 맛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빛을 보려면 빛에 대한 수용체가 우리 레티나에 있어야 되고 후각을 느끼려면 후각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맛을 느낄 수 있는 수용체가 없어요. 그럼 뭐냐? 얘는 맛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는 세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맛 정보를 느끼고 깜빡이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정보를 뇌까지 보내려면은 이 미각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신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고 뭔가 맛 정보 처리와는 상관없는 애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뉴런, 정보 처리에 주로 담당하는 뉴런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글리아, 교세포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것처럼 비슷하다 해서 미각 교세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증거예요. 굳이 여러 타입의 세포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을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뭔가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 처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간접적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어떤 물질들을 많이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거에 대한 수용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간접적인 근거들로 봤을 때 혹시 혀에서도 뭔가 정보 처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현상을 저도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연구하기 어려웠어요. 왜냐? 이전까지 혀에 있는 미각세포를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미각세포를 떼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각세포를 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혀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뭐 김치찌개를 먹고 독한 것들 많이 먹지만 혀가 말짱하죠. 그 이유는 뇌처럼 혀에도 미각세포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물리적 장벽이 위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세포가 맛을 느끼는 것은 자기 몸을 살짝 뻗어가지고 그 끄트머리로만 맛을 느끼고 자기 몸들은 잘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각세포를 떼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 전체가 맛 물질에 담궈지게 되겠죠. 김치찌개에 세포를 담근다? 바로 죽겠죠. 이런 실험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미각 신경도 세포를 떼어내게 되면 당연히 끊어지겠고 혈류 공급도 끊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생체의 상태와는 많이 차이를 가지는 상태에서 이제까지 연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포들 간의 소통을 보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혀를 살아있는 데서 한번 봐보자 라는 게 제 그냥 첫 시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제가 뭐 현미경으로 동물을 촬영하는 기술들을 막 개발했다 보니까 그냥 되게 간단한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되게 간단한 솔루션을 냈어요. 뭐냐? 이 쥐를 이제 마취된 쥐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걸 고정시키려고 우리가 화장실에 쓰는 뚫어뻥 같은 구조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혀를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상태고요. 이 동물이나 조직이 움직이면은 촬영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깜깜한 데서 친구 사진 찍어줄 때 친구가 움직이면 확 번져버리잖아요. 이 현미경 사진은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조금만 빛을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잘 이 쇠 구조를 만들어서 잘 묶어주고 위에 이제 현미경으로 이미징도 하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살아있는 혀를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관측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쥐 혓바닥이에요. 한 5mm 정도 되고요.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구조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얘는 우리 맛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혀가 거칠거칠한 그 구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고양이 키우는 학생들은 걔네들이 엄청나게 이 구조가 발달돼 있어서 거의
빗처럼 활용하죠. 자기 털을 다듬는데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거칠거칠하죠. 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구조고요. 동글동글하게 있는 도넛 형태의 구조가 이 실제 맛을 느끼는 미뢰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미뢰를 확대해 보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혈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형광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들이 지나가는 게 이제 적혈구들이 지나가는 거고, 이거를 보면은 혈류가 어떤 방향으로 오고 3차원 구조는 어떻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각세포는 원래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염색을 하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염색된 미각세포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우리가 맛을 느끼고 하는, 그리고 얘네가 좀 이렇게 마늘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하려 했는데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맛 물질을 원하는 대로 전달하고 싶었는데 맛 물질을 전달하면서 혀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맛 물질을 혀에다가 잘 흘릴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미징을 찍을 수 있게 위에다가 맛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좀 조그만한 관을 심었어요. 저희가 미세유체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을 심어가지고 혀에다가 맛 물질을 전달하면서 이 세포가 깜빡이는 걸 보자. 그래서 이 셋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혀가 있고요, 혀 위에 미뢰가 있겠죠. 그 위에 이 채널이 있어가지고 시냇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유리가 있고요, 그 강 바닥에 있는 자갈도를 관측하듯이 위에서 현미경으로 혓바닥 표면에 있는 세포들이 깜빡거리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준비하는 거는 조금 더 잔인해요. 그래서 무서운 분들은 눈을 감아도 되는데 저희가 움직임을 잘 제어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제일 좋은 부분이 이 뼈를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머리를 벗겨서 이 머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제 혀도 고정시켜야겠죠.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생체 접착제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요. 이 접착제를 붙인다고 얘가 뭐 죽거나 하지 않고 끝나고도 잘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쥐가 이제 혀를 내밀고 현미경 위에 잘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작한 미세유체 칩을 혀 위에 얹고 이제 맛을 흘릴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원하는 맛을 흘리면서 세포들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맛 물질을 준비하는 거는 요 어떤 기기를 활용하고요. 맛 물질을 이제 액체 상태로 준비해 가지고 쭉 채워 놓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매니폴드라는 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미세유체 칩에 물리면은 준비가 완성이 되고요. 혀 위에다가 물질을 원하는 대로 잘 흘릴 수 있는지 이렇게 흘려봤어요. 했더니 빨간색 물감을 흘려봤더니 이렇게 갔다가 워시아웃도 되고 갔다가 씻어내기도 하고 요 과정들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 맛이 도달하는지 언제 씻겨져 나가는지 원하는 대로 컴퓨터로 컨트롤하면서 세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시스템이고요. 이 커다랗게 보이는 얘가 현미경이고 혓바닥을 위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현미경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쥐가 조그맣게 누워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각세포가 근데 반응을 한다고 우리 눈에 뭐가 보이지 않겠죠. 뭐 신경세포가 깜빡이는 걸 보든지 근육세포가 활성화하는 걸 보든지 할 때 이 생물학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세포 내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칼슘 이온이 올라가면은 활성화이고 칼슘 이온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정상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칼슘 이온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어가지고 여러 센서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요. 그거를 단백질로 만들어서 세포한테 집어넣기 쉽게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걔의 이름이 Gcam프라는 거고요. G가 초록색, K가 칼슘, 그리고 뭐 이거 맞아요 프로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활용하면요, 세포가 활성화됐을 때, 미각세포가 활성화됐을 때 실제 깜빡이게 되고 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유전 기술을 활용하면은 원하는 타입의 세포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모델은 뭐냐? 이 쥐는 어떤 쥐냐? 1, 2, 3번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2번 타입, 3번 타입 맛을 느낄 수 있는 세포 타입에다가 이 칼슘 센서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잘 염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마늘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리고 미뢰가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을 때 손끝으로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맛 물질을 흘리게 되면은 미뢰의 이 끝부분이 깜빡하고 초록색으로 반짝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맛 세포가 반응했구나, 쓴맛 세포가 반응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쥐가 또 재미있는 것이 이 미각 세포뿐만 아니라 미각 신경, 그 뇌로 정보를 보내기 위한 미각 신경도 잘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좀 썰게 되면 이 안쪽으로 하면 마늘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이겠죠. 세포 하나하나이고 그 사이사이에 미각 신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미각 신경도 깜빡이는 것을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 점들이 깜빡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각 세포, 미각 신경 활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저희한테는 되게 유용한 동물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실험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혀에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맛 물질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10만 물질을 흘렸더니 뭐 깜빡하고 뭐 2번 세포가 반응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쓴맛이 나는 물질을 흘렸더니 어떤 뭐 미각 세포, 미각 신경들이 반응한지를 보고 그 다음으로 뭐 MSG로 바꿔서 흘려보고 또 얘네들이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사람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맛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떤 세포가 반응하는지 이것을 실제 살아있는 쥐에서 볼 수 있게 만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맛물질에 잘 반응하네,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게 많이 맞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궁금했던 게 아까 1번 타입 미각 수용체도 없고 신경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뭔가 맛 정보 처리와 상관없이 따로 노는 것 같은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많은 애들. 그 1번 타입의 세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것이 그 다음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회에서 이 1번 타입 세포에 칼슘 센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타입 세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사실 아주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1번 타입 세포도 맛 물질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는 저희가 단맛을 흘렸더니 요 세포 두 개가 1번 타입임에도 깜빡하고 반응을 했어요. 뭔가 재밌는 게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좀 특이했던 거는 이 1번 타입 세포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랑 좀 달랐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맛 물질을 아까 정확한 타이밍에 전달하고 언제 씻겨 나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깜빡임이 이 그래프인데 보시면요, 이 깜빡이는 거가 시작하는 시점이 좀 느려요. 여러분들 사탕을 입에 넣으면은 1초 만에 달콤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혀에 있는 세포가 그 시간 전에 뇌로 정보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세포는 특이하게도 한 5초, 10초 있다가 반응을 보였어요. 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뭔지는 진짜 모르겠다. 그걸 관측하고 저희가 재밌지만 뭔지 모르겠다라는 시간이 되게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현미경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맛 물질의 반응을 살아있는 동물에서 이제 관측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봤더니 맛을 잘 느끼는 2번 타입, 3번 타입 세포는 당연히 잘 반응을 하겠죠. 근데 맛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1번 타입 세포가 이 수용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인다라는 좀 신기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신기했던 게 이게 얼마나 반응을 빨리 하냐를 본 건데, 이 회색은 우리가 맛을 잘 느끼는 2번 타입, 3번 타입 세포의 반응인데 거의 바로 반응합니다. 근데 1번 타입은 느리다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1번 타입 세포가 뭔가 깜빡이니까 맛 정보 처리하는데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만들게 되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봐서 뭔가 힌트 뭔지 알겠어요?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얘네가 뒤늦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1초 만에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혀에 넣고 10초, 20초 이렇게 음미하곤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맛자극이 전달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천히 반응하니까.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저희가 그 현상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감각 적응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냄새 나는 데 가도 처음엔 되게 지독하게 느껴지는데 좀 있으면 적응이 되죠. 그리고 시끄러운 공간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감각 자극에 금방 적응해가지고 둔감해지는 현상이 모든 감각에 있어서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걸 감각 적응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까끌까끌한 옷 입어도 처음엔 되게 신경 쓰이고 그러다가 점점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맛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단맛을 많이 먹고 오래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맛에 대한 적응 현상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 걸 먹고 단 걸 또 먹으면요, 좀 덜 달게 느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과연 뭐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냐? 이 미각 수용체, 단맛 수용체를 처음 발견했던 그룹에서 단맛 수용체가 계속적인 자극을 받으면은 이 안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얘네가 잠깐 동안 비활성화 상태에 빠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느끼고 또 계속 오랫동안 머금고 있으면은 단맛을 약하게 느끼는 거다라고, 이 미각 수용체에서 일어나는 단맛 적응, 이렇게 알려진 게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는 동물도에서 관측할 수 있으니까 이 단맛 적응 현상을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것이 목표였고요. 우리가 이 단맛 물질을 이 다이어트 콕에 사용되는 그 아세트설팜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단맛을 느끼는 물질. 그 물질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전달하면서 혀에 있는 세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혀에 있는 신경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미뢰가 마늘 모양인데 세포는 위쪽 끝에 쪽에 반응하고 신경은 좀 안에 들어가야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아래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1초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훑으면서 이 미뢰 전체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 단맛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세포의 깜빡임,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깜빡이는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강한 빛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세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묘하게 살아있는 세포를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응을 보시죠. 그럼 여기 끄트머리에 화살표 부분이 단맛 세포의 끄트머리인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전달했을 때 깜빡하고 반응을 보이고, 두 번째 깜빡,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5번 깜빡이었고, 얘가 얼만큼 깜빡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정량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준 입력은 똑같아요. 근데 미각세포의 반응이 처음에는 좀 크다가 갈수록 살짝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맛 적응 현상, 그 단맛 수용체가 안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불활성화, 비활성화 빠지는 그 현상이 실제 일어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좀 아래쪽도 같이 찍었어요. 미각 신경은 어떤 식으로, 미뢰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이제 깜빡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반응,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량해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각 세포가 점점 작게 반응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미각 신경도 당연히 점점 작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감각 적응 현상이 잘 보여요.
맛 주자마자 잘 반응하고 감각 적응 현상이 보이는데 좀 특이한 점이 미각 세포는 조금밖에 안 줄어드는데 이 혀에서 나가는 미각 신경의 활성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이게 뭐지? 뭐 동물 실험들은 항상 개체차도 있고 세포차도 있고 하니까 여러 동물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반복해서 보였고, 저희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미각 세포는 천천히 적응한다. 하지만 미각 신경은 훨씬 더 빨리 적응해서 반응이 더 빨리 죽어버리는 이 현상들이 반복해서 보였어요. 아, 이 하나는 천천히 적응하고 하나는 빨리 적응하고, 근데 미각 수용체에서만 적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단계에 누가 추가적으로 건드려주는 애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뭔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는 1번 타입 세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의심을 기대를 하고, 이 1번 타입 세포를 그 다음에 1번 타입을 볼 수 있는 쥐에서 관측해 봤어요. 똑같은 자극을 주면서 관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깜빡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애매하게 다섯 번째, 뭐 이렇게 전혀 양상이 다르죠. 얘를 정량해 보면은 일단 반응도 좀 뒤늦게 해요. 아까 그랬죠, 뒤늦게 반응한다고. 근데 반복해서 줄 때마다 반응을 안 하다 하기도 하고 점점 커지기도 하고, 이런 감각 적응과 줄어드는 것과 반대되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걸 보고 이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바로 딱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한쪽 세포는 줄어들고 한쪽 세포는 늘어나면은 아, 얘네가 뭔가 소통하면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번 타입 세포와 2번 타입 세포의 대화,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맛 정보가 전달되는 단맛 세포 그리고 단맛 신경, 그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거치면서 단맛의 적응이 점점 더 심해져요. 근데 1번 타입 세포, 뭐 하는지 모르는 동떨어진 세포라고 얘기했던 애는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네 둘의 관계를 이제 한번 봐보자 라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겠죠. 1번 타입 세포와 단맛 세포 간에 소통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먼저 2번 타입 단맛을 느끼는 세포가 이 미각 교세포 1번 세포한테 어떻게 정보를 주기 시작하는지를 먼저 봤어요. 왜 이걸 먼저 봤냐 하면은 1번 타입 세포가 단맛 수용체가 없음에도 단맛 물질에 반응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단맛 수용체가 있어서 반응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했던 거고, 그거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 2번 타입 세포를 부셔보거나 더 활성해보거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알고 싶다? 없애보고 10명으로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무식한 방법이죠.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 정상적인 쥐에서는요 여러 가지 맛을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맛에 그 1번 타입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응을 보여요. 좀 뒤늦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냐, 이 단맛을, 쓴맛을 못 느끼는 쥐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못 느끼는 쥐에서도 과연 1번 세포가 단맛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2번 타입 단맛 세포가 망가지면요 1번 타입 세포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1번 타입 세포가 깜빡이었던 것이 단맛 세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2번 타입 세포가 중요했구나, 단맛 세포에 의해서 반응했구나, 서로 소통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미래에서 사용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을 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이 ATP라는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이 ATP를
우리 몸의 에너지 캐시다 이렇게 부르죠. 에너지 현금이다. 얘를 바깥으로 뿌리면서 정보 전달하는 데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이 맛세포들이고요. 그래서 이 ATP를 분비해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ATP가 분비되다가 혹시나 자극이 많았을 때 넘쳐 흐르게 돼서 옆에 있었던 1번 세포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고, 그래서 이 ATP를 못 나오게 막아봤어요. 정상적인 쥐인데 ATP만 못 나오게 딱 막았더니 어떻게 됐냐? 1번 타입 세포가 원래 반응을 잘 보이다가 ATP만 분비 못하게 해도 반응이 싹 사라집니다. 그 말은 뭐냐? 이 ATP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ATP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면은 이 단맛 자극 없이 ATP를 1번 타입 세포에다 직접 뿌리면은 반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피로 ATP를 잔뜩 주사하면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돌다가 미뢰에도 도달하고 1번 타입 세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1번 타입 세포가 우르르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종합해보면은 단맛을 주게 되면은 먼저 단맛 세포가 당연히 깜빡이고 ATP를 분비해서 단맛 신경도 깜빡입니다. 그게 맛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ATP가 너무 많이 분비되는 반복적인 자극이나 지속적인 자극 하에서는 그 옆에 있는 세포도 깜빡일 수 있다. 여기까지 보고 1번 타입 세포가 어떻게 다양한 맛에 깜빡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했죠. 이제 단맛 세포가 어떻게 깜빡이고 ATP를 통해서 1번 타입 세포 깜빡이는지 이해했는데,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얘가 깜빡여요. 근데 깜빡인다고 꼭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깜빡이고 뭘 하지? 라는 게 그 다음 질문이에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혹시나 단맛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고 한다면은 미래도 뇌처럼 조금 더 복잡한 정보 처리하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1번 타입 세포가 깜빡인 게 단맛 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타입 세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죽여버리거나 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거나 하면 되겠죠. 저희는 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실험을 했고, 얘를 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ATP가 효과적이라고 했으니까 피에다 찔렀을 때 효과적이었잖아요. 혀에다가도 한번 묻혀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혀에는 일단 물리적 장벽도 있어서 잘 안 들어가기도 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이 ATP가 분비된 다음에 빨리 제거가 돼야 됩니다. 이 빨리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단 거 먹었을 때 계속 달달한 정보가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빨리 제거가 될 수 있는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ATP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ATP를 잘 전달될 수 있게 잘 안 부서지는 ATP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해봤더니 1번 타입 세포가 또 우르르 잘 반응한다. 요거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안약 중에 1번 타입 세포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약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안약을 다량 구해서 저희 실험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제가 40분이죠? 네, 그러면은 조금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실험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입 세포를 저희가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이제 저희 다음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 그러면 먼저 단맛만 그냥 줘요. 그러면요, 이 시냅스나 신경이 이 까만색 커브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단맛에 대한 우리 정상적인 수준의 당도예요. 혀가 느끼는. 근데 그 다음 실험 어떻게 했냐? 이 안약을 미리 흘려주고 먼저 살짝 1번 세포를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단맛 물질을 똑같이 줘본 거예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단맛은 이 빨간색 커브예요. 어때요? 줄어들었죠? 이 말은 뭐냐? 1번 세포를 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단맛 반응을 봤더니 단맛이 죽었어요. 덜 달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번 세포의 활성이 이 단맛을 억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강렬하게 보고 싶어서 이 1번 세포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그거를 저희가 찾아냈고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1번 타입 세포가 진짜로 이 옥시토신이라는, 여러분들 이제
이제 사랑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호르몬을 배에다 찔러 놓고 봤더니 1번 세포가 우르르 활성화됐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맛이 확 억제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포 수준만 봐서는 세포 단맛 깜빡인 게 죽은 것 같은데 실제 쥐가 덜 달게 느끼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 행동을 통해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얘네가 얼마나 많이 핥아먹는지를 셉니다. 쥐가 무지하게 빨리 핥아먹어요. 1초에 8번 정도 핥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셀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자동으로 세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리코미터라는 기계를 써서 얼마나 빨리 핥아먹는지를 세고, 얘네가 더 달면 달수록 많이 더 빠르게 핥습니다. 그걸 통해서 얘네가 얼마나 달게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저희가 세포에 했던 걸 똑같이 합니다. 그냥 생리식염수를 미리 주고 봤을 때, 안약을 주고 단맛을 느꼈을 때 어떤 거를 더 많이 핥느냐, 어떤 걸 더 달게 느끼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생리식염수와 안약은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하고요. 그 상태에서 봤더니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커브가 나와요. 달수록 더 많이 핥는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안약을 미리 친 그룹에서는 좀 덜 핥습니다. 한 20% 좀 덜 핥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1번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쥐가 덜 달게 느끼는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소통을 유전적으로 딱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소통은 결국 수용체 중심인데 그 수용체를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이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맛 연구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을 개발한다 하면은 그 텀이 무지하게 깁니다. 실제 우리가 쥐에서 확인한 것을 사람한테 확인하기까지. 근데 얘는 안전한 물질이면요 바로 찍어 먹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루타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저도 많은 것들을 먹어봤고, 이 안약도 안전합니다. 이 눈에 넣을 수 있으면요, 눈에서 가끔씩 그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도 가고, 조금 해서 코와 입이 연결되고 입으로도 가서 안약 잘못 넣으면 갑자기 짭짤한 맛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혀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쥐에서 했던 실험을 똑같이 진행했어요. 당연히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네, 다행히 통과가 됐고 허가를 받고 이런 테스트를 간단하게 저희 랩에서 했어요. 이 커피 필터에 이 안약 혹은 식염수를 적셔가지고 혀에 대고요. 이 피험자는 뭔지 몰라요. 어쨌든 한 3초 정도 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미지의 농도를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단지를 스코어링하고 하는 걸 해봤을 때 실제 쥐에서처럼 이렇게 맛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요, 이렇게 미각 수용체 수준에서만 적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1번 세포와 2번 세포가 소통을 하면서 적응이 한 단계 더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가 단순한 센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재밌는 질문이 있지만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